양이원영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네. 감사드립니다. 정말 힘든 여정이었을 것 같은데 괜찮으셨나요? 1박 3일. 1박 3일이요? 네, 네. 돌아올 때는 예, 새벽 비행기 타고 이제 아침에 한 4시 반 정도에 도착했죠, 한국에. 새벽 4시 반에? 네, 네, 네. 그러면 일본에서 새벽 오는 비행기가 새벽 4시 반에 새벽 도착하려면 2시. 새벽 2시에 타셨다는 네, 얘기인데 야, 진짜 잠도 못 주무셨겠어요. 잠을 잘 못 잤죠. 예, 예. 예. 자,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다녀오셨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일대 방문하고 오신 상황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저희는 이렇게 원래는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네. 근데 날짜를 급하게 당겨서 갔던 가장 큰 이유가 지금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는 가짜뉴스라고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을 이해시키겠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 현지에 가서 보니까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동조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불식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예요. 4월 달부터 방류한다고 얘기는 네. 작년에 이미 발표를 했었고, 그러니까 방류가 임박한 상황에 한국 정부의 대통령께서 일본 정부의 또는 동경전력의 원전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동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면 네. 그 일본 사회에 잘못된 신호가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제 야당 국회의원들이라도 가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를 좀 달라. 그래야지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겠냐. 네. 왜냐하면 한국 정부가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말하는데 알고 봤더니 데이터는 없어. 그걸 저희가 확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 저희가 활동을 한 9월부터 계속 활동을 해왔거든요. 몇 번을 질문을 하고 뭐 했는데 결국은 없다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도 내놔라. 그다음에 우리는 입장이 이렇다. 예, 예. 이런 얘기를 하러 갔는데 실제로 메시지가 뭐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일본에 반일을 하러 가거나 항의를 하러 가거나 이게 아니고 사실관계 확인을. 한국과 일본의 양국의 국민의 안전인 거죠. 예, 그렇죠. 네, 양국의 국민의 안전이고 예. 우리나라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바다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의 수산업도 같이 양국의 수산업을 같이 보호하자 이런 네. 얘기를 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우선 보류를 해라. 그 안전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다. 이런 메시지였고요. 그리고 후쿠시마 현에 있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어떤 상황인지를 저희가 좀 보러 갔는데 네. 그게 현지에서는 호응이 좋았나 봐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12년이 지나니까 정치인도 찾지 않는 쓸쓸한 부흥주택 이런 데인데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국회의원이 거기 현지를 찾아가서 주민들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한 것이 현지에서는 반응이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네. 좀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지방 방송으로 그 텔레비전이나 여러 가지 뉴스 클립이 된 게 그 일본의 야후 재팬인가 거기가 포탈이 제일 예, 크다면서요. 예, 크죠. 거기에 대문에 몇 시간 동안 걸려 있었고 오늘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어제 오후까지 관련 콘텐츠만 300만 건이 넘어요. 와, 그러면은 하루 사이에 100만 건씩 올라가더라고요. 일본에서 오히려 고마워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 네, 왜 저희가 오기 직전에 우리나라에 소개된 걸 보면 이 원전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50% 이상이 우려하고 있고 네, 그렇죠. 반대하고 있다 이런 네. 게 알려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3월 22일인가 러시아와 중국 정상이 만나면서 이걸 의제로 다루어서 문제 제기한 것이 일본 내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고 네. 그 다음 주에 저희가 가서 또 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걸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일 양국의 어쨌든 우려들을 이제 같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공감이 좀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3월 달에 이미 한 12주년 벌써 되면서 동경전력이나 정부가 신뢰받지 못하다는 내용의 다큐멘터리가 여러 차례 나왔었대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어서 이렇게 진행된 거라서 아마 일본 여론이 폭발적으로 반응한 게 아닌가. 전 그것만으로 충분히 우리의 생각을 전달한 것이 전 성과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일단 뭐 아까 양국 국민의 안전 말씀하셨는데 이건 양국 국민의 안전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렇죠. 사람들의 안전이 예. 연결된다고 봐야 되겠죠. 결국 네, 해양 네. 생태계라는 게 네, 다 그렇죠. 돌고 도는 거니까. 예. 자, 게다가 김동준님께서 어제 양이원영 의원님 CBS 한판승부 인터뷰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문현답을 보는 심정이 대단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문을 했고 어떤 현답을 하셨길래 이렇게 또. 글쎄요. 어떤 내용을 보셨는지. 저는 사실 네. 어제 약간 분노를 좀 했는데
왜냐하면 그 삼중수소 다 모아봤자 3g밖에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과학자 네. 전문성을 앞세운 혹세무민의 네. 전형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화학을 부전공한 사람이고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근데 저희 학교에 그 화학과 명예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어머나.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는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을 네, 드리면 네. 제가 그때 학교 학생이었으면 정말 공개적으로 대자보 써서 그 교수님을 부끄러워했을 정도입니다. 아니 모아서 3g이면 그 모아 3g 보관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왜 못해요 그거를? 네. 그걸 왜 굳이 바다에다 방류하면서. 아니 그거 보관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3g만 보관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참 그게 이제 원자 단위로 골고루 다 퍼져 있고 걔를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IAEA도 지적한 것처럼 유기성 수소, 삼중수소라고 얘기하는 게 네. 단백질, 탄수화물 그 구성 성분이 된다니까. 그럼 그게 우리 몸에 흡수하면 우리 그대로 몸의 구성 들어오겠네요. 성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 되면 두고두고 우리 몸에서 유전자의 구성 성분, 세포질의 구성 성분, 세포막의 구성 성분, 각종 조직의 구성 성분이 되면 얘가 시간이 지나면 핵붕괴가 일어나서 다른 물질로 바뀐다니까. 어머나. 그럼 붕괴가 일어나면서 생기는 베타선이 주변의 세포에 영향을 미치죠. 네. 차라리 세포가 죽으면 괜찮아요. 다시 재생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죽지 않고 손상만 되는, 특히 유전자 손상만 되는 세포들이 남아있을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소가 굉장히 약해요. 네. 그 방사선 물질로는 약하거든요. 베타선이 조금밖에 안 나오고. 근데 문제는 얘는 모든 단백질, 모든 탄수화물의 구성 성분이 되는 수소. 아주 기본적인 원소니까. 그렇죠. 예. 기본적인 원소거든요. 모두에 다 물에 다 들어가니까. 그러네, 예. 그러니- 걸러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그렇죠. 없는데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 성분이 돼버리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유기성 화합물질로 돼서 우리 몸에 들어왔을 경우에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그걸 바다에 골고루 다 퍼지면은 굉장히 시석되면 약하겠죠. 예. 근데 바다라는 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번에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바다라는 게 해류가 있고 지형이 있고, 그럼 그렇죠. 어디에 모이기도 하고. 예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을 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핫스팟 지역이 있었어요. 핫스팟. 핫스팟. 그게 뭐냐면 방사성 물질이 바람에 따라서 먼지가 모이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만 특별히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동경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어떤 활동을 했냐면 네. 방사능 계측기를 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디에 오염이 집중돼 있는지. 그럼 그걸 신고해서 그걸 처리하고, 그게 애들 노는 놀이터에, 공원에, 길가에. 이번에 후쿠시마에 갔을 때도 그 피난민 중에 자기가 떠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동경전류나 일본 정부가 제대로 못하니까 스스로 자기가 이제 원전 노동자였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방사능 계측기를 다룰 줄 알거든요. 그걸 들고 다니면서 애들 등하굣길이나 이런 데를 다 조사를 해요. 그래서 다 그나마 조사해서- 그 사람은 양심적이네요. 아니 본인 아이가 피폭을 당했더라니까. 아무나 5살 때. 다섯 그때 살 정부가 때. 정보를 공개를 안 해가지고 훨씬 50km 떨어진 먼 지역이니까 거기가 좋은 줄 알고 갔더니 바람이 그쪽으로 분 거예요. 그래서 거기 피폭을 많이 당한 거지. 세상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망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방사능 계측기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그걸 네. 조사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시는 시민들이 있더라고요. 아유, 진짜 나라 우주님께서 과학 시간 같아요. 아, 네네네.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네.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소위 너무 정치화된 전문가들이 그런 혹세무민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그걸 또 기자분들이 하나 적어서 아무렇지도 않은 다 것처럼. 퍼뜨리고 또. 아니 그리고 그 성일종 전 정책위장님 하신 얘기가 네. 아니 원전에서 나오는 게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왜 문제를 삼겠어요 저희가? 참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원전 가동할 때는 이게 거르고 막고 하잖아요. 그리고 해결료가 직접 물이랑 안 닿아요. 해결료봉 안에 갇혀 있다고. 예, 예. 해결료는 예. 연료봉 안에 갇혀 있고 원자로 안에 갇혀 있고 경락 건물 안에 갇혀 있는데 그거에 새어 나오는 걸 어쩔 수 없이 방출하는 건데 그것도 줄이려고 많이 노력하는 거고. 근데 이건 뭐냐면 녹아내린 해결료예요. 무섭네. 그 해결료가 녹아서 그 해결료 봉 주변에 있는 온갖 설비, 그 콘크리트 이런 거랑 다 뭉쳐가지고 녹아서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그걸 수거를 못하니까 지하수가 흘러 들어가서 지하수랑 걔랑 만나면 녹아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 전문가들이 데이터 낸 거를 보니까 아니
해결료 안에 들어있어야 될 플루토늄 239 핵무기 연료거든요. 네. 우라늄 238, 뭐 암메리슘 241이라고 난 굉장히 큰 물질들이에요. 그런 물질들이 알프스라는 다액종 제거 설비를 돌고 나왔는데도 여전히 많이 있어요. 위험한 그런 예, 상황인데. 예. 뭐 기준치가 전체 한 1,066개 탱크 중에서 34% 정도만 기준치, 그러니까 피폭설량 정도에 맞고 나머지는 뭐 2배, 3배, 4배, 5배, 10배에서 최대는 19,900배까지. 19,900부요? 그러니까 한 번 처리를 하고 나왔는데도 그 정도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지금 다 처리해서 아무 문제 없다고 보여주면 좋을 텐데 네. 아직 그건 안 하고 있고 뭘 하고 있냐면 그 방류관 공사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완전히 그 뭐 처리가 될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냐고. 그렇죠. 그러니 데이터를 달라. 전후의 데이터를 달라. 들어갔을 때 얼마였고 처리한 다음에 나온 게 얼마고. 그러면 우리가 이 성능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원 데이터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 어떻게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평가를 해요? 아니, 저는 이게 우리나라 문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도 사실은 지금 자기네들이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그냥 이렇게 내보낸다고 하지만 자기네들한테 돌고 돌아서 자기네 나라 국민들의 목숨을 위험하게 할 것 후쿠시마 같은데. 현에 있는 사람들은 네. 거기에 현이 우리로 치면 도거든요. 큰 네. 강원도 같은 도예요. 거기 지자체의 70%가 반대 입장을 이미 표명을 그러니까요. 했고 네. 그리고 어민들 뭐 결사 반대이신데 그 한 분은 이제 뭐 동영상으로 만나긴 했지만 15살부터 거기서 어업을 했던 완전히 완전 어민이죠. 처음에 이게 사고 났을 때 그 물고기 잡으면 100엔 뭐 이랬대요. 완전히 똥값이었는데 그 3,000엔, 5,000엔으로 지금 이제 거의 원가를 회복한 상태라서 12년이 지나니까 네. 이제 오염도 줄어들고 이제 회복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또 다시 거기다 방류를 뿌린다는. 하면은 우린 다시 바닥으로 떨어진다. 다시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하면서 굉장히 분노를 해서 막 쏟아내시더라고. 비바람님께서 우리 등에 아감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MS님 좀비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하셨는데 이게 눈에 안 보이고 당장 나한테 영향 안 미친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그걸 했다고 당장 내가 뭐 죽거나 이러진 않, 그러니까요. 당장에 바로 암에 걸리거나 그거죠.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예, 않지만 미세 플라스틱도 우리가 많이 지금 먹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당장 뭐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축적이 되는 게 문제예요. 맞습니다. 축적이 되고 그리고 그게 그렇게 약한 방사선량이 몸 안에서 계속 핵분개하면서 축적이 됐을 경우에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인류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그때 공동진료소 후쿠시마시에 있는 공동진료소 원장님이 한 게 하나가 딱 기억나는 게 우리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오염된 걸 먹고 평생을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러네 진짜. 그러면 그 애들의 몸에서 어떤 일이 될지 우리는 알 수가 몰라. 없다. 예. 알 수가 누적이 없다는 거야. 무서운 거예요. 누적이. 이거는 진짜. 공개적인 인체 실험 아니냐라는 정말 굉장히 센 용어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너무- 어릴 때 그렇게 오염된 걸 먹지 않았잖아요. 예. 나이 먹어서 조금씩 지금 이제 오염되는 걸 좀 더 먹긴 하는데 근데 그런 오염 요소가 몸 안에 하나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로 봤을 때도 바다에 모든 오염 물질이 모이는데 이 바다에 오염 물질 모이는 걸 최대한 줄이려고 전 세계적인 노력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국제해양법 재판소도 바다에 뭔가를 투기하는 거를 최대한 막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정 조치라도 제소를 하면 승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네, 네. 그동안 나온 판결들이 어쨌든 바다에 뭔가를 버리는 거를 그럼 국제 협약을 통해서 안 버리는 걸로 했고 네. 우리나라도 왜 여러 오염 슬러지 많이 버렸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안 버리거든요, 이제. 안 버리는 걸로 했기 때문에 버리면은 다 모인단 말이에요, 바다에. 근데 여기에 방사성 물질도 추가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나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수산물 안 먹게 되고 이제 정말 큰일 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먹게 되고 안 먹게 되고 떠나가지고 너무 걱정이 많은데 일본 언론도 사실은 제대로 이걸 보도하지 않아서 일본 사람들도 잘 모른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11 즈음에서 다큐멘터리가 꽤 많이 나왔고 그나마 다행이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저도 이제 50% 이상이 그렇게 반대 반대를 하게 입장을 된 하고 이유. 예, 그리고 후쿠시마 현 쪽은 좀 지역적 사안으로 많이 됐는데 이번에 저희가 방문하고 네. 그 전주에 이제 뭐 러시아, 중국 이쪽에서도 얘기하고 하면서 일본 현지의 여론 환기가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이어서 우리가 적극적인 행동들을 좀 더 해야지 네.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계속해서 후속
적인 행동을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여권에서는 그런데 좀 약간 비웃듯이 빈손이다. 니네 뭐 한 거 있냐. 원전 사고 현장도 안 가고 도쿄 전략도 못 만나고 와가지고 뭔 소리 하는 거냐 이런 얘기 합니다. 이거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뭐 도쿄전력은 만나나 안 만나나 큰 뻔한 차이는 없었을 얘기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좀 압박으로 갔던 거고 그리고 좀 이번에 저희가 야당의 서러움을 많이 느꼈어요. 네. 기자들하고 간담회하기 위해서 그 대사관 회의실을 빌려달랬는데 그것도 안 빌려주고요. 아 그래요? 왜요? 네. 대사관인데 왜 회의실 안 빌려줘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4명이나 오. 가는데도 네. 안 빌려줘요. 안 빌려주고 섭외하는 것도 뭐 전혀 안 도와주고 저희가 민간 코디네이터 통해서 섭외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사장이 일정이 이때가 있으니까 우리가 방문할 때 사장이 일정이 있으니까 다른 분을 저희가 찾고 네,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답이 왔거든요. 그 얘기는 어쨌든 면담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갑자기 하룻밤 지나더니 태도가 돌변해서 안 만난다. 그리고 안 들은 걸로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안 들은 얘기야. 걸로 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러니까 느낌이 좀 뭔가 이상하는 생각이 그렇죠. 들잖아요. 근데 네. 어쨌든 저희가 요구한 거는 자료 요구를 한 거니까 차라리 잘 됐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저희가 얘기했어요. 원래 만나서 전달하려고 했는데 공개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건 이런 거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조차 한국 정부가 안 가지고 있는 거에서 약간 좀 부끄러운 게 있고 그리고 이런 정보조차 너희는 공개 안 하고 있냐라고 그러면서 안전하다고 말하냐고 네. 동경전력한테도 우리가 공개적으로 비판을 한 그런 이제 그림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겠죠. 그리고 의원들 만나는 거는 일한 의원 연맹에 먼저 저희가 컨택을 했던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권을 얘기했다고 국내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거는 우리는 일한 의원 연맹은 공식적으로 이권에 대해서 입장이 없다. 어허. 거기는 소속의 의원 개인의 얘기니까 일한 의원 연맹 차원으로 만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 뭐 그러면 굳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 대신에 다른 의원들을 저희가 접촉을 했는데 지금 선거 캠페인 기간이라서 만나기 네. 어려우니 다음에 보자고 답은 이렇게 받은 상태예요. 네. 근데 이러저러한 거래도 어쨌든 국내에 있으면 어쨌든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를 네. 가면 동경전력 네. 앞에도 가고 그리고 어쨌든 일본 언론을 대상으로 우리가 입장도 얘기도 하고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근처에서 가서 어떤지 정말 땅이 없어가지고 방류하는 건지 네. 텅텅 비었어요 주변이. 어허. 근데 텅텅 빈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냐면요. 거기가 항구도 거의 뭐 500채 넘는 집들도 있고 모여 있던 데였는데 쓰고 지나가가지고 그 집들을 다 해체하니까 그냥 허허벌판이에요. 참네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 어디로 피난 가셨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 죽었다고. 이렇게 죽었다고요? 네, 그렇죠. 쓰나미 쓸고 지나가면 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빈 땅들이 많아요. 많이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 땅 내놓을 테니까 제발 방류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본인 땅에다가 해라. 그러니까 그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들을 저희가 들으니까 네.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네요, 진짜. 심각한 상황이구나. 근데 어쨌든 네. 중요한 건 일본이 자료 공개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제이고 지금 뭐 일본 주장은 계속해서 야 오염수랑 처리수는 다른 건데 니네 너무 무식하다 이런 얘기 좀 계속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무슨 처리수, 말인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네, 그 네. 처리수를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 34%만 기준치. 그것도 그 기준치도 되게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그러니까 그 기준치의 피포솔량은 뭐냐면 바깥으로 이렇게 쐈을 때 방사선을 체외에서 방사선을 쐈을 때 내가 영향을 미치냐 이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게 먹이 사슬을 통해서 우리가 먹었을 때 몸 문제. 안에서 사실은 생성되는 게 그렇지. 문제라는 그게 훨씬 거잖아요. 문제인 거죠. 네, 이게 네. 체내 피폭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아, 체내 피폭. 그리고 적어놔야 되겠다. 예. 체외 피폭이냐, 체내 체내 피폭이냐. 피폭이냐, 아하. 그리고 생체에 농축되는 과정, 축적되는 과정. 축적되는 예. 과정, 그걸 예.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이런 것까지 평가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겉에서 방사능을 쫙 쏘였어. 괜찮아. 이 정도는 아니야. 이제 이게 사실은 주장인데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내용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문제겠지만 내부적으로 지금 우리도 모르게 만들어지고 쌓여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우리 보호할 몸에 수 있을 흡수가 돼서 것인가? 우리 몸의 일부가 되는 경우가 그렇죠. 아무리 작은 양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지금 정부가 적극 나서가지고 국민들이 잘 모를 때 정부가 나서서 이거 위험합니다 이래줘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정부는 거꾸로 국민들이 지금 걱정된다 그러는데도 괜찮다. 국민을 설득시킨다는 그 설득을 하나도 안 시키고 있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치를. 이게 외교적으로 부담스러우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안전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할 때까지는 보류를 좀 해달라. 보류를. 네. 네. 라고 그리고 IAEA가 원전 지능 기구니까 시민들이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문가들도 그렇고 그렇죠. 물론 그 아무리 객관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 제가 말씀드렸던 이건 생물학적 피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뭐 공학적이고 물리학적으로 이게 에너지 선량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런 생물학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좀 객관적인 전문가들 양쪽에서 다 같이 모여서 토론하고 검증하고 하는데 몇 년 걸리겠죠. 그렇죠. 근데 그 몇 년을 못 기다리냐고. 그런 거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뭐 싸움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안전성을 좀 더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의 얘기까지 충분히 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할 때까지 좀 보류해 달라 이런 식의 요청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니 당연히 해야죠. 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을 위해서라도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나라가 이게 지금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도 없고 확인도 안 돼. 이걸 방출하겠다는 나라는 협조도 안 해.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라도 나서서 먼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좀 기다리자. 내지는 그동안 도대체 뭐 했냐. 우리가 달라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주잖아. 이러면서 좀 사실은 대처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게 좀 맞겠죠. 그렇죠. 네네. 근데 좀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IAEA 보고서도 그 이번에 발표한 거 보니까 뭐 아니 신뢰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아예 없는데 도대체 이 출처가 어디야?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기자들한테 여쭤봤다니까요. 아니 국조실 보도자료에도 없고 네. 신뢰할 수 있다는 이 표현이 출처가 어딥니까? 했더니 기자들이 저한테 얘기해줘요. 그거 대통령실 발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통령실에서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줬다는 뜻이네요. 그걸 모르겠어요. 저는 알 수는 없죠. 밝혀야지. 근데 공식적으로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보고서를 일본에 있으면서 봤다니까요. 근데 네. 다 보지는 않았지만 앞에 있는 서머리 돼 있는 것만 봤을 때는 IAEA 치고는 꽤 우려하는 얘기들을 했네. 그러면은 사실 그거는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 표현을 굉장히 네, 그 외교적인 수사를 해서 네, 둘러 정제했음에도. 말했지만 네, 네. 어쨌든 이게 IAEA 안전 원칙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는 최종 네. 보고서에서 말하겠다 이렇게 말을 네, 하고 네. 추가적인 어쨌든 설명과 투명성 뭐 이런 게 필요하다는 식의 계속 얘기를 하고 네, 있고 네. 그나마 신뢰하다고 가장 가깝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얘가 방류됐을 때 어느 지점에 방사 선량 모니터링을 하는 것의 그 계획의 정당성과 설명은 우리가 받아들인다. 이 정도예요. 그렇군요. 네. 댓글 중에 JL님, 뭐 김정은 욕해봐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김정은이 왜 나옵니까? 예? 정말 이상한 분이네요. 자, 이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방출이 이제 현실화가 되면은 그 여파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미리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건데요. 오염수 방류에 소극적으로 대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일본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없고 또 일본 수산물이라고 하는 게 솔직히 일본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내보내는 걸 수산물이라고 하지만 바닷속에 들어있는 물고기가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왔다 갔다 할 텐데 이게 일본 수산물인지 한국 수산물인지 구분이 됩니까? 게다가 다른 외국에서 일본 수산물이나 대한민국의 수산물이나 똑같이 취급할 텐데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 깝깝하죠. 근데 이제 방류를 했을 때 아무래도 그 인근이 가장 많이 오염되지 네,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근처 저희가 후쿠시마 현을 비롯한 8개 현, 인근 현에 농수산물을 둘 다 이렇게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갔을 때 놀라운 것을 또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 있는 지역 시 의원인데 무엇을 밝혀냈냐면 거기서 얼마 정도 가까이 있는 어느 항구에 그 항구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항구의 어업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에서 객관적인 데에 검증을 맡겨서 얘가 얼마나 오염됐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기준치 이하라고 하면은 그걸 시장에 내놓거든요. 네. 근데 한 뭐 24베크렐 최대 많이 나온 거에 킬로그램당 나온 거에 대해서 이렇게 손으로 찍어서 8.5라고 돼 있고 8인가 이렇게 나온 거를 손으로 찍어서 24라고 써놓은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갑자기 손들을 막 쥐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수기로 이걸 네, 고친 네, 거잖아요. 고치고, 네. 그러고 봤더니 나중에 최종 발표된 게 그 숫자대로 바뀌어서 나온 거예요. 어... 그리고 그거를 내부 고발
내부 고발을 한 거예요, 직원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숫자 바뀐 것도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근거도 없이 지금 자기네가 숫자를 고친 거예요? 낮춘 거죠. 어머. 낮춘 거죠. 그래서 그걸 내부 고발을 또 직원이 해줬어요? 네, 한 거고. 그나마 그걸 내부 고발을 했으니까 그런 우리가 거고. 그거라도 그러니까 알지. 그 저희가 전문가도 그렇고 시민도 그렇고 그 지방 시의원들도 그렇고 이렇게 만나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속이고 있다. 조작 가능성이 있다. 투명하지 않다.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 네. 이런 의심이 굉장히 불신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도 오염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걸 뭔가 축소하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사건들이 네.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방류를 하면 더 그렇겠죠. 근데 그 방류에 대해서 우리가 동조하면 일본 현지 언론들이 하는 것처럼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방류에 대해서 동조를 하면 그럼 그 정도의 오염은 우리가 괜찮다는 거죠. 괜찮다는 네. 암묵적인 동의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 있는 수산물을 우리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려해서 WTO 제소까지 승소해 했는데, 가면서 예, 그때 막았는데 얘기했잖아요. 예. 그 명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시 그 일본에서 우리한테 제소를 하면 우리는 뭐 우리 말할 말도 논리가 없네. 아니 논리가 없어요. 네, 논리가 없어지고. 아니 그 물도 처리수라고 하면서 그 정도 오염된 거는 좋은 거다 안전하다고 동의해 놓고는 그걸로 오염된 거가 여전히 이제 뭐 기준치 이하면 다 오케이 아니냐. 그거 수입해라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여당이나 정부 관계자들 하는 얘기는 아니 수치도 그럼 수치를 왜 정해놨냐? 기준치라고 하는 거 정해놨는데 그보다 낮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사실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없는 게 제일 좋죠. 제가 이 논란은 생물학자들과 이제 화학이나 물리학자들 사이의 논쟁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 생물학자들은 어쨌든 우리 몸의 영향에 대해서 완벽하게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없는 게 제일 좋은 거다. 그래서 안전한 양의 기준치라는 건 없다. 그렇죠. 의학이나 생물학자들은 네, 그렇게 그건 얘기를 맞는 하고 말인 것 같아요. 물리나 화학이나 이쪽은 방사선량이 어느 정도 이하면 다 뭐 괜찮다. 주로 이런 양쪽이 굉장히 많이 입장이 다르고요. 네. 근데 제가 미국의 환경청을 한번 방문을 했는데 미국의 환경청은 방사성 물질의 이제 라돈가스나 이런 걸 관리하고 더하기 국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을 하거든요. 근데 홍보 책자를 봤어요. 거기에 Q&A가 있는데 어느 정도의 방사선량은 안전한가요? 라고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은 안전한 방사선량은 없습니다. 적을수록 더 좋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안전한 건 없다. 과학적으로 괜찮다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럼 이 기준치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네. 그 역사를 보면 네. 관리 기준치예요. 관리. 우리가 원전을 가동을 해야 되고 네. 관련한 방사성 물질을 우리가 일상 속에 쓰잖아요. 그럼 쓰면은 어쩔 수 없이 유출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양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한 이걸 관리할 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냐 할 때 그게 피폭설량을 잡아서 하는 거죠. 근데 그 피폭설량을 방사성 물질 개별에 대해서 다 하고 있냐에 보면은 그건 또 논쟁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방사성 물질이냐, 그래서 그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떻게 작용하냐에 따라서 네. 사실은 많이 다를 수 있는 거죠. 의원님 방송 출연 자주 하셔가지고 국민들에게 좀 잘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주 들어보니까 불러주세요. 제가 잘 몰랐다는 내용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 이슈 좀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어제 대통령실 안보실 도청 감청 얘기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저 이거 너무너무 놀랐는데 대통령실은 아니다. 지금 청와대보다 용산이 더 안전하다. 우리 미국하고 잘 지내볼 거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저는 제가 외교 쪽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누가 더 아쉬울까요? 미국이 우리한테 아쉽지 않겠습니까? 일본이 우리한테 더 아쉽지 않겠어요? 아니 그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게 외교의 능력이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죠. 네? 지금 미국은 중국 바로 옆에 있는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너무 가까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지금 미국에만 투자하는 게 지금 몇 조예요? 60조가 넘어요. 네. 미국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런데도 그냥 우리는 퍼주고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무슨 그 바보 짓을 도청이나 당하고 도청당하는 거에 대해서 항의도 못하고 뭐 그러니까요. 이런 그러니까 주권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이게 아니, 솔직히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일본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한민국 안전주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서 자료 확보하고 직접 검증을 해야지 왜 남 얘기만 해. 네. 동경전력이 해주고 IAEA가 해주는 거 다 믿을 거야? 그러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다 보호할? 아우 전혀 아니죠. 아니 미국도 철저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 대하는 거 보세요. 정말 우리 거의 막 핏벌어 먹듯이 그냥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좋은 지금은 거는. 네. WTO 체제가 무너졌어요. 이미 자유무역주의가 아니고 그리고 미국은 더 이상 세계 경찰의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네. 자기들 먹고 사는 게 바쁘거든. 그렇죠. 트럼프가 나타나서 그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우리 자기 나라의 안보나 일자리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변에 있는 걸 다 끌어들이려고 그래. 그러면은 거기서 가장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이.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야, 미국이. 그럼 그 레버리지를 이용을 해야지. 왜 우리는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무기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주장도 한 개도 못하고 질질 끌려만 다니는지 참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안 굴욕적이고 가요. 예. 그 외교의 ABC를 전문가인 분들이 저보다도 모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 무슨 그쪽에 시민권이라도 있을까? 그래서 참. 굉장히 저는 자존심이 네. 상해요.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으로서도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근데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자존심을 올려줘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닌가요? 네, 자긍심이라는 게 있었는데 없어졌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자, 뭐 주고 뺨 맞고 뭐 살려주고 욕 먹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 많은데 안타깝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보내드리기 전에 아쉬워서 하나만 여쭤보면 총선이 이제 1년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광명을 지금 의원님 예, 이제 활동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네, 사무실은 벌써부터 냈고요. 아직 개소식은 이제 5월 말이나 6월 초나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시민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데 광명은 기후 의병이 1,300명이나 있는 곳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나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실천을 자기가 인증을 하면 이제 기후 의병이 될 수 있거든요. 기후 그런 의병. 예, 네. 기후 의병. 예. 내가 의병 대장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지금 현장을 간 거고 거기에 생협이나 아니면은 het빛발전 협동조합도 네, 많이 네. 있고 당원들도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어. 그러니까 서울처럼 바로 근교에 있으면서도 그 그렇죠. 자연환경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는 정이 많이 드는 곳이라. 광명은 뭐 교통 거점이기도 하고 그렇죠. KTX 때문에. 네. 근데 KTX 말고 나머지는 지하철이나 이런 게 너무 없어서 없죠. 예. 그런 문제를 빨리 해결을 좀 해야겠다. 그게 또 그 탄소 중립이나 기후 문제랑 다 연결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허정훈님께서 양희원영 의원님 다시 보니 정말 최고입니다.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말씀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오늘 방송 들으시고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도 또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